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종로학원 신촌 N11반에서 공부한 이윤희라고 합니다. 2022 수능을 응시해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재수생활 동안 느낀 점 혹은 팁 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든 내신 경쟁을 했고 수시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제가 원하는 대학과 달라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강제로 정시를 노리게 되었고, 고3 현역 때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자만해서 수능에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제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그래서 재수를 결심해서 재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무척 가까웠고요. 전액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었고, 또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선생님들 덕에 제가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충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종로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핵심 체크 고사랑 주요 과목 특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체크 고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시험에 필요한 긴장감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제가 약점이 어디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특강 수업을 통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여긴 과목들을 보충할 수 있었고, 또 특강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과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실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에 포근한 이불과 편안한 집,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나오는 게 첫 번째로 힘들었고, 또 제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이 주말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되게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 때는 원하는 성적을 받고 기뻐할 미래의 저를 떠올리고, 또 부모님도 행복하실 걸 떠올리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공부를 같이 하는 저희 같은 반 친구들 덕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전 현역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개념을 빠르게 끝내고 이후에는 계속 문제풀이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능에서 아무래도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약점을 보였고,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을 일단 탄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 기출, 그런 다음에 심화, 엔제 이런 식으로 실력을 쌓고,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3월 모의고사 전 편의상 0학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학기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2학기 6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기 9월 모의고사에서 수능까지인데요. 우선 0학기에는 개념 공부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집을 적어도 2회독은 하고 3회독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풀면서 제가 오답 노트를 그날 하고, 정해진 양을 다 할 때까지는 집에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낸 것 같고요. 결국엔 3회독은 못했고 2.5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 남짓 동안 빠르게 수학을 봤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문학이라든지 독서 같은 그런 마더텅 검정색 책을 풀면서 기출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정해진 인강, 제가 선택한 인강 사이트에 가서 커리큘럼을 쭉 타는 방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학기입니다. 3월부터 6월 모의고사인데, 이때가 본격적인 N수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0학기를 알차게 보낸 분이라면 1학기 때 아무래도 자기가 무엇이 약한지 스스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기는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 만들어진 빈틈을 문제풀이로 메꾸고 평가원의 낯선 문제를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출을 중심으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비례한 시간 분배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채우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기 시작하죠. 수능 특강을 풀기 시작하고 전 과목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도서를 하나 사서 취향에 따라서 뭐 마플이라든지 자이스토리 이런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6월 모의고사부터 9월 모의고사인데 이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해 수능에 어떤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고 빠졌는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신유형에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가 무더위, 폭우 같은 그런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가장 힘이 들고 또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이때 심화 엔제마저 풀어야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때 많이 학원을 빠지거나 혹은 지각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심화 문제를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장 잘 지켜야 되고 잘 지키면 가장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7월 말에 있었던 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요. 이 사관학교 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실전 감각이란 것이 학원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집이나 혹은 독서실에서 푼다면 더더욱 실전하고 거리가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사관학교 시험을 가서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시험 계획을 체크해보고 또 문제 유형에 대한 숙지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관학교 시험은 한번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3학기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학기이고 역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등한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할 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모르는 1%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그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자신이 앞서 만들어 두었던 오답 노트나 혹은 자신이 오답 틀린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점검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 강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만 잘 버틴다면 수능에서는 아마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나올 텐데요. 네, 그만큼 이 시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틀에 박힌 이야기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모든 유형을 모두 암기한다면 수능 만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진 문제를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변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책장에 있는 책은 모두 암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고 그 결과 중요하다고 생각한 책은 5회도까지 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았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반복의 힘으로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행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윤정 선생님 그리고 정규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승현 선생님 두 분에게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럴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또 열정을 갖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두 선생님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상담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수업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충 자료 같은 거를 성심성의껏 제작해서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 수업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 그리고 학원에 있었던 다른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다시 공부를 결심한 여러분들은 이미 책상에 앉은 그 순간부터 아주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겠지만
돌이켜보면은 이 1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지고 알찬 1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의고사나 혹은 학원에서 푸는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2022년 11월 17일 수능 시험장에서 웃으면서 나올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